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선선한 날씨가 지속이 된 것 같은데 참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저녁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듯 투자라는 것은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길게 보시며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펀더멘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무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해온 내용을 보기 전에 어제 올린 영상에서 한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팝의 초콜릿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닥터 비트맨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장투를 보고 있는데 비트맨님 같은 경우도 장투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끝나고 대하락장이 오기 전 부분 매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대하락장에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인지, 아니면 방송 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매달 이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추매만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투로 가면 그냥 두는 게 맞는데 80% 빠지면 원금 손실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80%가 현재 80% 수익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좀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장에서 파란불을 몇 달 견디기도, 이제 보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다음 반감기까지 그걸 보면서 견디기엔 제 멘탈이 그리 강하지가 않아서요. 또 적당히 부분 매도하기엔 그러다가 계속 상승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관 자본이 유입이 되고 그 정도의 이제 대하락장은 오지 않아서 매수 타이밍을 또 놓칠까봐 그것 또한 걱정이네요 라는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게 좀 보이셔서 영상을 통해 대답해드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분과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익 실현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부분 매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대하락장에서 이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대하락장이 언제 올지 그 누가 알까요? 하락장 당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대응 방법을 알려주어야지 계속 버티라고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상승할 것 같을 때 매수를 하고 하락할 것 같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며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도 그럴듯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3년, 5년, 1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의 말 중 유명한 말이 있죠. 10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명언의 이제 영향으로 장기 투자하면은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기 투자의 본질은 팔지 않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소유한 자산의 성장 잠재력이 보인다면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현재 스테이킹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치면은 배당, 건물로 치면은 월세 개념에 가깝게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스테이킹 기능을 통하여서 월 60에서 80만 원 정도 사이에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기름값 하고 맥주도 먹고 생필품 사고 하니 말이죠. 일단 하락장에 힘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보자면 내가 이 자산에 왜 투자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의지로 이 시장의 내재 가치를 보고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투자를 하였는가?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안 하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 말이죠.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락장에 힘든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100%에 가까운 믿음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본 경험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나만의 투자 철학이 확고히 서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차트에 선을 그리면서 그림 그리고 이평선이니 몸평선이니 그러면서 다 마치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몇 번 맞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여태까지 수익을 본 것뿐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라는 것은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일하지 않고 자본이 일함으로써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전설적인 투자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동성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항상 길게 보시고 투자는 항상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만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자산 중에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 1년에서 2년 내에는 없어도 되는 돈이죠. 본인만의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이 좀 만족스럽게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파베 초콜릿님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기에 영상으로 대답을 대신해 보았습니다. 저는 수익 실현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저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어떠한 소식들이 또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도 상승 트렌드 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듯 이에 관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고공행진 180일 해시레이트를 일시도 돌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기 직전인 5월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다음 주 5.7%에 오를 예정인데 이는 2018년 이후 첫 8번 연속 난이도 증가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투자회사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오늘보다 높았던 적은 과거 단 6일밖에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당시 비트코인의 채굴 금지로 인해 엄청난 가격의 하락과 채굴자들의 이주 러시로 인하여 해시레이트 또한 반토막이 났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채굴자들의 수익이 증대되는 아이러니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엄청난 채굴기 매입 러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보통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의 상승, 채굴 비용의 상승은 비트코인 가격 증가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해시레이트의 고공행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번 연말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이에 관한 유명인들의 견해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코인리스트의 CEO 그레이엄 제킨이라는 인물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못해도 내년 초까지는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리스트의 CEO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토큰 상장 플랫폼 코인리스트의 CEO 그레이엄 제킨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인리스트 직원들은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내년 초에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최근 작두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다는 플랜 B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 8월과 9월 가격은 아주 정확하게 맞았었죠. 10월의 마지막 또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달인 11월에는 98,000달러, 12월에는 135,000달러를 예측하였습니다. 지금의 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번 연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는 것일까요? 미국의 애플 스토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앱이 토탈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틱톡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인기 앱 1위를 차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코인베이스가 틱톡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앱이 되었다고 유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지코인 열풍이 한창이었던 5월 초에도 인기 앱 1위에 올라선 바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미디어는 올해 5월 19일 하락장 직전 암호화폐 거품이 막 터지려던 2017년 말에도 코인베이스가 최고 인기 앱에 올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코인베이스가 1위에 올랐을 때 여지없이 하락장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리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도하기 위해 이러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전 카테고리를 합쳐서 암호화폐 거래소 앱이 1위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축하받아 마땅한 일인데 얼마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의 마찰로 인해 준비 중이던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랜드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1위를 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의 벽을 없애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무려 2개의 국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의장 옐레나 맥윌리엄스의 경우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은행 감독 당국이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관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 고객들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대출의 담보로 사용, 심지어 전통 자산들처럼 대차, 대조표에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경우는 핀테크 컨퍼런스와 별도로 가진 인터뷰에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완화하면서 은행이 이 공간에 들어오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은행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은행 밖에서 발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방규제당국은 그것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목표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커스터디 역할을 하면서 암호화폐 자산, 디지털 자산을 어떤 형태로든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았을 때 상당히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2개의 국가에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소식 보고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결제기업 니움,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니움 기업의 경우는 XRP 투자자들에게는 낯익은 기업일 텐데요. 리플의 XRP를 사용하는 ODL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싱가포르의 결제 솔루션 기업인 니움의 경우는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크립토 애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니움과 통합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의 인재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2021년 미국에서 시작하여 5개의 암호화폐에 대응하며 2022년에는 35개국에서 20개 종목의 통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가능케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되는 금융기관은 플랫폼에 API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암호화폐의 구입, 판매, 보유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니움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서포트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앞서 나온 내용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5개 종목을 취급한다고 하는데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결의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당시 미국의 은행협회의 경우는 은행에게 암호화폐 회사와 파트너십을 권장할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과 Q2가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의 금융기관에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와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1금융권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한 상태이죠. 현재는 기관들 전용이나 시간이 이제 흐름에 따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머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주거래 은행은 농협인데요. 이 농협에서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면, 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어플에서 암호화폐의 매매가 가능해지는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 대중들의 엄청난 자금의 유입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그저 도박이라는 인식의 변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들이 현재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들 또한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텐데요.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닌 시작도 안 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7포인트 하락한 6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으나 여전히 탐욕 단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일단 대본을 작성하는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6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얼마 전 도달했던 비트코인의 가격 6만 7천 달러가 상당히 높아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며 차트를 그리며 여기까지가 지지선이고 이탈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투자라는 것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영상 말씀드려서 귀에 딱지 않겠다, 새로운 이야기 좀 해봐라 라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시대가 변하고 투자하는 자산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투자라는 것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 즉 레버리지에 관해서도 의견들이 상당히 갈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피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거랑 여유 자금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이랑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며,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내심의 차이가 과장 1도 안 보태고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출받고 투자하는 순간 30%, 40% 상승하면 너무나 좋겠으나 여러분들도 겪어보셨다시피 그러한 상황은 이제 마음대로 잘 연출이 되지를 않죠. 항상 시장을 길게 바라보시며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출근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